코로나19 백신의 안전한 수송, 보관, 유통을 위한 국가적인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정말요? 그런데 수송 중에 교통사고가 나면 어떡하나요? 테러범이 백신을 훔치려고 하면요. 걱정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 군이 발벗고 나섰습니다. 국방 포커스 시그니처 특집 대국말 4부.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에서 말하다 국방 포커스! 국방 포커스 특집 대국말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의 주요 업무 계획 살펴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앞서서 아까 백신을 수송하는 업무도 담당하고 있는 걸로 좀 들었고, 그리고 이제 전력자원관리실, 전력을 관리하고 자원을 관리하고 관리실도 관리하고 이런 곳인지 궁금합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국방개그맨 지금 지적해 준 대로 시청자 여러분들도 궁금증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국민의 눈높이에서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소해 주실 분들 나오셨는데요. 얼른 만나볼까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 김윤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초당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문현철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국방연구원 전력투자분석센터 이주영입니다. 우리 출연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실장님 너무 환영합니다. 우리 예, 실장님이 온다고 하니까 이상한 제보가 하나 들어왔어요. 국방부의 당신이다. 요 당신 맞습니까? 당신요? 당신. 무슨 뜻입니까? 당구의 신이다. 당구 잘 치시는 거 맞습니까? 예, 당구장에 소 한 마리 갖다 바쳤습니다. 와, 당구 너무 잘 치시는데 사실 오늘 당구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날카로운 질문들이 정말 많으니까 국민들에게 정말 손쉽게 알 수 있게끔 잘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자, 오늘 다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당구하고 상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당구도 네. 굉장히 스트로크도 중요하지만 네. 기본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답변을 하면서 기본기에 충실하게 답변을 해서 국민 여러분께서 우리 국방 업무에 대해서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충실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지난달 말부터 코로나19 백신 수송이 우리 군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백신 수송의 중심에는 우리 실장님이 계십니다. 자, 사실 저는 궁금한 게 군이 왜 수송까지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해요. 좀 쉬게 해야 되는 거 아니? 이런 거는 저희 경찰이나 경호업체가 해야 되는 거 아닐까? 의료기관이나 제약회사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데 이거 너무한 거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은 국가적 위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도 군이 많이 이 일정 부분을 활동을 하잖아요. 문 교수님, 어떤가요? 태 기자님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국가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범정부적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범정부적인 측면에서 우리 군이 나서서 이 백신을 수송하고 또 접종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 백신을 이제 가장 먼저 접종하기 시작한 나라가 영국인데 네. 영국은 이 백신을 이렇게 수송하고 네네. 접종하는 시스템을 지원하는 TF를 구성했어요. 그런데 이 TF에 장성급 지휘관 10명이 배치돼서 영국도. 그렇습니다. 진행을 하고 있고 영국 국내의 170여 지역들을 촘촘하게 나누어서 백신이 공급되고 접종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의 경우도 군이 중심이 되어서 미국 전역에 백신을 수송하고 공급하고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운용되고 있습니다. 네, 안전한 백신 수송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교수님 언급해 주신 대로 영국과 미국도 군이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잖아요. 자, 이 박사님,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코로나19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인류가 사용할 수 있는 최후의 병기가 백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백신 탈취를 위한 범죄도 발생하고 수송 중에 관리 소홀로 백신이 폐기되는 사례들이 발생하였습니다. 독일 바이에른주에서는 백신 운송할 때 적정 온도가 유지되지 않아서 약 1,000회분의 화이자 백신 접종이 지연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네. 또한 미국 플로리다주에서는 백신 수송 차량이 도난당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도난이 예. 당했다고 진짜로. 따라서 안전한 수송을 위해서 다양한 범국가적 대비가 필요하며
군 역시 당연히 지원해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네. 말씀 들어보면 백신 수송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실장님, 이렇게 중요한 코로나19 백신 수송, 우리 군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진짜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정부에서는 질병청 산하에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이라는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그 예하에 군에서 주도하는 수송지원본부가 있는데요. 지난번 육군 참모차장을 지냈던 박중영 장군이 본부장이고 현역 군인들 34명으로 주축이 돼서 거기에 육해공군 본부와 또 의무사, 수송사 이렇게 해서 전군을 망라한 그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을 하고 있고 네. 그 경찰과 소방 공무원들 7명도 같이 참여를 해서 그 수송 임무를 수행하는데 크게 보면 기능이 3가지 정도입니다. 네. 먼저 수송하고 지원하는 업무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저장 시설에 대한 저장 관리와 경계 지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상 상황 시의 위기 관리 업무 이렇게 3가지를 수행을 하는데요. 첫 번째 수송하고 그 호송하는 업무는 아까 우리 국방 개그맨께서 말씀하셨듯이 군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의약품 유통 경험도 있고 배송이나 인프라를 갖춘 민간 업체에서 직접 합니다. 우리 군은 네. 그 업체 배송을 따라가면서 그 상황을 추적하고 관리하는 업무, 그래서 안전하게 이게 수송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백신 저장이 지금 안동에 있는 우리 백신 생산 공장, 또 이천이나 평택에 있는 물류센터, 그리고 중앙이나 권역 지역별로 또 접종센터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백신 공장하고 물류센터 같은 핵심적인 시설에 대해서는 군과 경찰이 합동으로 3지대 개념으로 경계 태세를 갖추고 있고 그 이외의 접종센터들에 대해서는 그 시설 규모 등을 고려해서 맞춤형으로 네. 경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상 상황 관리와 관련해서는 차량 화재나 뭐 차량 사고, 도난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는데 네. 그런 각종 다양한 위기 상황에 대비를 현재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민간 업체 같은 경우는 도서 지역이나 또는 격오지 같은 데 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런 경우에는 우리 군의 항공기, 헬기, 함정 이런 것들을 동원을 해서 신속하게 백신을 수송하는 그런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안심이 되죠? 네네. 네. 뭐 국방부가 정말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고 우리 실장님도 준비를 잘 해내오셨네요. 오늘 말씀 좋습니다. 근데 어떤 상황이든 돌발 상황이 발생합니다. 만약에 요거 수송 중에 차량이 고장 나거나 교통사고 나면 요거 대비하고 있습니까? 예, 대비하고 있습니다. 대비하고 있습니까? 네. 자, 그렇다면 테러범이 나타났다. 요거 어떻게 합니까? 대비했습니까? 그것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철저하시네. 네. 준비 잘했습니다. 예. 자,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자,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국방 개그맨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백신 수송 중에는 다양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24가지 우발 상황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대책들을 세워놓고 있는데 24가지. 예, 먼저 수송지원본부에는 민, 관, 군, 경 이 운영하는 각종 정보 체계들을 전부 동원을 해서 그 백신 수송 상황을 실시간으로 다 관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놓고 있습니다. 먼저 업체에서 그 TMS 체계라고 해서 각 차량의 속도, 위치, 거기에 현재 온도까지 다 볼 수 있는 상세한 정보 체계가 있고요. 네. 또 각종 도로 상황들을 어디가 길이 막히고 어디에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국토부의 도로교통 체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군에서도 운영하는 수송 체계를 군사경찰에서 운영을 하고 마지막으로 그 교통경찰들이 운영하는 CCTV까지 동원을 해서 물샐 틈 없이 모든 상황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비상 상황은 닥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송 차량이 가다가 고장이 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그러면 호송 제대 뒤에 예비 차량이 하나가 쫓아갑니다. 예배차가 또 준비되어 예, 있고. 고장이 나면 곧바로 대체 차량을 투입을 해서 바로. 안전하게 수송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가다 보면 이 백신이 시간에 맞춰서 수송이 돼야 되는데 네.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교통이 막히면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교통경찰이 호위를 해서 우회를 해서 가장 빠른 길로 백신을 신속하게 수송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테러범 말씀을 하셨는데
절대 아마 접근을 못할 겁니다. 왜요? 그 호송 제대에는 군사 경찰들 그리고 특전사 요원들, 경찰 특공대, 또 경찰 기동대 네. 이렇게 4개 제대가 같이 앞뒤로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얼씬도 못하지 않을까. 훨씬도 네. 못하겠다. 진짜. 예, 무슨 대통령 모토케이드 같네요.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귀하지 몸입니다. 네. VIP 물품입니다. 대한민국 우리 군 저는 믿습니다. 실장님 믿어도 되는 거죠? 예, 물론입니다. 좋습니다. 예. 네, 이렇게 중요한 임무를 완벽하게 준비하고 대비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인데요. 실장님, 전력자원관리실 소개해 주시고요. 올해 중점 업무 또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전력자원관리실은 4개 국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과수로 따지면 20개 과입니다. 네. 주로 전력자원관리실 하면은 뭐 한전 소속이냐 이런 얘기도 가끔 듣는데 네. 전력자원관리라고 하면 각종 장비나 물자와 같은 그런 관리를 하는 군수, 그리고 국방 시설들을 관리하는 시설기획관실, 그리고 각종 무기체계 획득과 관련된 전력정책관실, 그리고 한 가지 요즘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그 군공항 이전하는 그런 사업단, 이렇게 해서 4개국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모두를 예.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올해 5가지 업무 중점을 저희들이 잡았는데, 첫 번째는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코로나 백신을 안전하게 수송 지원하는 게 가장 우선순위 첫 번째이고요. 예. 두 번째는 이것과도 연결이 되어 있는데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재난 대응과 지원을 하는 것을 또 우리가 해야 될 가장 큰 일 중에 하나로 꼽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 장병들이 안심하고 건강하게 그 군생활에 복무할 수 있도록 급식이나 피복, 주거 이런 복무 여건들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업무가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네. 또한 우리 군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도 하지만 또 국민과 함께 같이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과 지역사회가 상생 발전하는 군사 시설들을 갖추는 일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방위 안보 위협을 보다 효과적으로 그리고 주도적으로 억제하고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전력 증강 사업도 우리 전력자원관리실에서 맡고 있는 중요한 업무고 올해 중점을 둬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5개 중점 업무를 간략하게 소개해 주셨는데 코로나19 백신의 안전한 수송, 이게 그 첫 번째 과제의 아주 중요한 업무입니다. 자, 그렇다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보겠는데요. 실장님, 전력 분야부터 좀 소개를 받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국방개혁 2.0을 통해서 이 체형을 교정을 하고 있죠. 특히 육군의 경우는 무려 10만 명을 감축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전력 공백 없이 전력 증강이 추진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예, 우려하는 점은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병력이 감축되고 또 그에 따른 부대 개편에 따라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육군에서도 철저하게 전력 증강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육군 무기 체계를 기능별로 본다면 한 4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먼저 보고 네. 발견한 적을 세게 때리고, 예, 신속하게 기동하고, 그리고 적이 공격해 올 경우에 탄탄하게 방어하는 방어하고. 4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을 텐데, 먼저 보는 능력, 즉 감시 정찰 능력으로 따진다면 육군에서는 지상작전사령부부터 대대급까지 정찰용 무인 항공기를 전부 배치를 해서 현재 그 눈으로 보는 걸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수집된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전파하고 처리하기 위해서 군 위성통신체계 이 두 번째 사업이 지금 시작이 돼서 거의 전력화 단계에 와 있고, 그리고 TICN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각종 무선 통신체계, 또 대대급 지휘체계뿐만 아니라 개인 전투체계까지 갖춰서 지휘통신 네트워크를 완벽하게 준비를 해가고 있고요. 장거리 타격 능력, 세게 때리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K9 자주포가 한 40km까지 나가는데 그것을 그 성능 개량을 해서 자동으로 이 탄약이 장전되도록 네. 자동으로. 예전에 그 무거운 탄약을 그지 막 네. 하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자동 장전이 되도록 성능 개량을 했습니다. 대박이다. 예, 그리고 또 GPS 230mm 다련장 같은 경우에는 GPS를 장착을 해서 쏘면 네네. 탄이 목표물을 찾아가는
알아서.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성능을 바꿨고 또 그 이외에도 위력이 굉장히 대단한 전술 지대지 유도 무기를 지금 전력화 중에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우리의 적에 비해서 압도적인 대화력적 능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이제 빠르게 움직이는 문제에 대해서는 입체 고속 기동전 능력을 갖추는 건데요. 지금 현재 예전에 이 궤도형 차량이 아니라 차륜형 장갑차 그리고 중형 새로 나온 중형 전술 차량을 갖춰서 각 부대들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전차는 K1 전차 예전 구형 전차는 성능 개량을 시켰고 네. 요즘 여러 관심을 갖고 있는 K2 전차도 지금 전력화가 현재 진행 중인 것을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특히 공중에서 기동 부대들의 작전 템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아파치 헬기 아시죠? 네. 그럼요. 대형 공격 헬기 그리고 또 그것과 같이 작전을 수행하는 수리온 기동 헬기. 기동이. 예, 그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국내 기술로 개발된 소형 무장 헬기도 곧 전력화가 되면 우리 육군도 항공 전력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것으로. 말씀만 들어도 뭐 벌써 흥분됩니다. 진짜. 예. 마지막으로 이제 방어 능력과 관련해서는 적 장사정포 위협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수도권하고 핵심 시설들을 방어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의 그 아이언돔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한국형 아이언돔 체계인 장사정포 요격 체계를 확보를 하고 있고 또 요즘 소형 무인기들이 눈에 띄지 않게 많이 돌아다닐 수 있는데 그거를 직접 잡을 수 있는 레이저 대공 무기도 확보를 할 예정입니다. 네. 영을 잡을 수. 예, 마지막으로 네. 우리 육군은 기동화, 네트워크화 그리고 지능화를 추구를 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 드론 체계, 또 로봇, 또 무인 차량 이런 것들을 앞으로 대폭 확충함으로 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병력 감축이 됨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높은 향상된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면 외계인하고 싸워도 이길 것 같아요, 진짜로. 네. 와. 자, 그럼 이제 해군은 어떻습니까? 잠깐만요. 또 해군 전력 증강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하나 있죠. 띵하고 경항공모함. 그렇죠. 정말 핫이슈입니다. 핫이슈를 넘어서 지금 막 불타고 있죠. 핫이슈다. 핫이슈로 좀 올라가고 있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경항공모함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경항공모함은 말 그대로 항공모함보다 조금 규모가 적은 항공모함이죠. 아니 항공모함이라고 하면 떠다니는 군사기지라고 들었는데 작은 항공모함이다. 이게 얼마나 작은 건지도 모르겠고 뭐 요만한 건지 어떤 기능을 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실장님. 네. 국방 개그맨님께서 굉장히 궁금증이 많으신 것 같은데 네. 이럴 땐 뭐다? 뭐다? 좋습니다. 알아두면 똑똑해지는 신기한 국방 지식. 그것이 알고 싶군. 다이어트 지식 포커스. 안녕하십니까. 다이어트 지식 포커스. 오늘의 포커스는 난리 났어. 국방 핫이슈 경항모입니다. 세상엔 작은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작다고 얕볼 순 없죠. 그들마다 특별한 장점이 있으니까요. 항공모함에도 작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경항모죠. 항공모함에서 함재기가 이륙할 때는 요렇게 쭉 스피드 업. 경항모에서는 이렇게 출발. 수직이 착륙 함재기만 탑재 가능. 항공기 탑재 수량은 항공모함의 20% 수준. 하지만 작은 만큼 제작비, 유지비 절감에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 중형차 대비 경차 같은 실용성, 가성비에선 탁월한 놈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태어났니? 경항모 탄생 비화와 굴곡진 인생 스토리 지금 시작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직전 당시 미 대통령 루즈벨트는 항모 전력에 필히 딱 꽂혔습니다. 하지만 해군에서는 건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며 1차 거절. 그럼 좀 작게 만들어라. 작은 항모는 아무 도움이 안 돼요. 2차 거절. 안 되면 되게 하라. Keep going. 그러던 중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발등에 불 떨어진 미 해군. 급하게 찍어낸 것이 바로 이것. 그런데 이게 웬열?
필리핀 침공 작전에 투입된 항공 전력의 약 40%를 바로 이 급조한 경항모들이 제공을 한 것. 그야말로 200% 능력을 발휘한 셈입니다. 무명의 서름을 딛고 비상한 스타가 있듯 세상만사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법, 항모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경항모계의 빅스타, 이 친구 얘기입니다. 1966년 금융위기에 빠진 영국 정부는 거대한 만큼 거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항모 운용을 중지시킵니다. 하지만 이미 전쟁을 통해 그 능력을 입증받은 항공모함을 포기할 수 없었던 해군. 정치적 압박과 예산 삭감이란 칼날을 피하기 위해 항모라는 용어를 모든 문서에서 삭제, 규모를 줄여 경항모를 건조했으니 바로 이것! 그런데 정부의 시선은 여전히 곱지 않았습니다. 규모는 작아도 항모는 항모, 예산 낭비라며 매각을 결정했죠. 서름도 이런 서름이 있겠냐마는 딱 그때 아르헨티나의 포클랜드 제도 침공 소식이 전해지자 영국 정부는 급한 대로 이 신상 경항모를 출격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웬열? 서름 딛고 실전 배치된 만큼 200% 능력을 발휘한 것, 수직이 착륙기 해리어로 무장한 인빈시블, 쉼없이 함재기를 날리며 아르헨티나 해군의 혼을 쏙 빼놨죠. 결국 영국은 포클랜드 제도의 제공권을 떡하니 거머쥐게 됩니다. 이후 인빈시블은 영국 해군의 새로운 기함이 됐고 두 척의 경항모가 추가로 실전 배치. 이후 세계 각국에서는 앞다퉈 경항모를 도입했고 인빈시블은 하루아침에 월드스타가 됐죠. 그야말로 인생 역전. 지금으로부터 46년 전 대한민국 최초로 경항모를 보유한 적이 있으니 6.25 전쟁은 물론 월남전도 참전했다는 이 항모. 진짜 아무것도 못 봤어. 진짜야. 사실 경항모로 정식 도입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한 철강 회사에서 퇴역 경항모를 매입한 것입니다. 고철로 매입했으니 그냥 뜯어서 요긴하게 사용했겠죠. 하지만 레할 경항모가 드디어 대한민국 해군에 실전 배치됩니다. 과연 한국형 경항모는 어떤 모습일까요? 기대된다, 기대돼. 예측 불가능한 전장에서 다양한 능력을 펼친 그리고 펼칠 수 있는 작지만 특별한 항공모함, 경항모. 아직도 낯선 이름입니까? 한국형 경항공모함이 빨리 바다를 누비는 모습 보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 실장님, 국민의 관심이 굉장히 큰 이 경항모 사업 좀 더 궁금해지는 게 있어요. 사실은 지난해 2.12.5 국방 중기 계획을 통해서 사업의 본격화가 이제 발표가 됐는데 갑자기 올해 들어서는 예산 삭감이 됐다라는 이런 소리가 들리고 있어서 좀 걱정이 되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국방부 자체적으로는 작년도 12월까지 선행 연구를 진행을 해서 어느 정도 사업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네. 또 우리 카이다에서 그 소요 적절성에 대한 검토까지 끝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기재부 주관으로 해서 사업 타당성 조사를 8월 달 또는 9월 달 정도까지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네. 그렇게 해서 사업 타당성이 인정이 될 경우에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이 될 것이고 2030년대 초반 정도가 되면은 아마 항공모함이 우리 영해나 아니면 저 원해를 당당하게 네. 항진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사업에 난항을 겪는 건 아니고 타당성 조사랑 좀 꼼꼼하게 더 준비하고 있다 이런 예, 거죠? 그렇습니다. 네. 난항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네. 한 번 더 짚어보고 가기 위해서 현재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네.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해군은 스마트 해군을 건설 중이잖아요. 예. 그러면 실제 작전 능력 강화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요? 예, 해군에서는 우리 해상 교통로를 그 보호를 하고 또 바다에서 우리 국가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네. 작전들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수상과 수중 그리고 항공 등에서 입체적인 작전 능력 또 원거리 작전 능력이 가능하도록 전력을 증강하고 있는데요. 네. 첫 번째 수상 전력 측면에서는 신의 방패라고 불리는 그 이지스함 네. 있죠, 구축함. 그것을 지금 계속해서 전력화 중에 있고 또 전투 수행 능력이 획기적으로 향상된 2,500톤급 호위함, 또 독자적인 우리 기술로 건조되는 6,000톤 꽤 큰 배입니다. 네. 예, 그 한국형 차기 구축함 등을 확보를 하고 있고 현재 운영 중인 3,000톤이나 4,000톤에 해당되는 그 구축함들도 성능을 좀 더 향상을 시킬 계획을 가지고 예. 있습니다. 수중 전력에 대해서는 요즘 언론에서도 자주 거론이 되듯이
그 잠항 능력이나 또 무장 탑재 능력이 대폭 향상이 돼서 전략적인 억제까지도 가능한 3,000톤급 이상의 잠수함을 우리도 곧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가질 기대가 수 있어요? 됩니다. 예. 네. 와, 3,000톤급. 와. 해상에서 국익 증진을 위해서 해군 전력 증강 예. 박차를 가하고 있군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항공 전력과 관련해서는 해군에서도 공군은 아니지만 감시 정찰 문제 또 대함, 대지 그리고 지뢰 작전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 헬기 종류가 많이 필요한데요. 이번에 성능이 향상된 해상 초계기 또 소해 헬기, 해상 작전 헬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유가 결정이 됐고 곧 전력화가 추진이 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육군에서도 아까 드론이나 무인 체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해군도 마찬가지 방향으로 무인 잠수정이나 또 무인 수상정 이런 것들을 대폭 확보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해상 억제력 강화를 위해서 해군이 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예. 네, 예, 육군 들어봤고 해군 들어봤으면 이제 뭐 하나 남았죠. 그렇죠. 공군. 네. 공군 또 이제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우주 공간까지 작전 영역을 확대하겠다고 공군에서 단언을 했거든요. 항공 우주력 강화도 시급하고 또 북한의 위협 대비도 아주 중요한데 도대체 공군은 어떻게 전력을 강화하고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도 실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하늘을 지배해야 됩니다, 일단. 네. 알겠습니다. 이제 우주까지 해야 됩니다. 네. 우주까지. 네. 예, 맞습니다. 하늘뿐만 아니라 우주까지 지배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공군은 미래 전장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감시 정찰 그리고 정밀 타격 또 다층 방어 체계 구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력을 증강을 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우주 영역까지 능력을 확대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먼저 감시 정찰 분야에서는 언론에서도 몇 번 언급이 되는데 고고도 무인 정찰기 네. 를 들여와서 현재 전력화 중에 있고요. 또 우리 자체 기술로 중고도 무인 정찰기도 곧 전력화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한반도 주변에 대해서 미군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우리 독자적인 감시 능력을 갖게 된다는 의미가 있고요. 네. 그리고 또 북한의 핵 WMD 위협인 그 텔이라고 이동형 미사일 발사 체계 이런 것들 지상에서 이동하는 이런 표적들을 우리가 탐지하고 식별하고 또 표적 처리를 할 수 있는 능력도 곧 갖추게 될 예정입니다. 정밀 타격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무기 체계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F-35A를 네. 현재 계속해서 전력화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용해서 전략 표적에 대해서 은밀하게 침투해서 정밀하게 타격하는 능력을 지금 충분히 갖추고 있고요. 다층 방어 체계와 관련해서는 중장거리 지대공 유도 무기 또 패트리어트 성능 개량도 현재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라서 북한의 탄도탄 요격에 대해서는 이것을 충분히 막기 위한 복합 다층 방어 체계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주 작전과 관련해서도 현재 첫 발을 떼고 있는데요. 우주 기상 예경보 체계 또 고출력 레이저 위성 감시 체계 이런 것들을 곧 도입을 하게 되면 우리도 스타워즈를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공군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제공권의 경계가 올라가다 이제 우주까지 올라간 것 같습니다. 이 우주는 군사적인 면도 그렇지만 이 민간적인 면에서도 정말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공군이 이 앞서서 끌어준다면 이게 뭐 군사적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민과 군이 같이 협조를 해서 이런 체계는 발전을 시켜야 될 것으로 저도 생각합니다. 네. 네네. 자, 귀신 잡는 해병대 있지 않습니까? 예. 미래전에서 첨단 무기로 뭐 귀신을 잡는 건지 귀신이 없는 건지 이게 중요합니다, 사실. 그래서 해병대의 이 미래 전략, 역할과 전력 보강 현황 궁금합니다. 예, 해병대를 두고서 귀신 잡는 해병이라는 맞아요. 말을 많이 쓰는데 진짜 믿음직한 군이죠. 네. 근데 앞으로는 귀신을 잡을 뿐만 아니라 귀신처럼 자유자재로 신출귀몰하게 움직이는 그런 부대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요? 네. 먼저 지금까지는 해병이라고 그러면 보통 함정을 타고 가서 육지 가까이 가면 주정을 타고 내려서 맞아요. 적진에 침투하는 그런 2차 원적인 그런 이제 상륙 작전을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달라질 겁니다. 앞으로는 상륙 공격 헬기가 좀 큰 헬기가 앞장을 서고 어모 속에서 상륙 기동 헬기를 이용해서 배가 아닌 그 해병대원들이 적 해안이나
적진 후반까지 깊숙이 침투해서 적을 네. 섬멸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또 드론을 이용해서 원거리에서 감시를 한다거나 드론을 이용한 정밀 타격 작전까지 구사를 하게 될 텐데 이렇게 되면 굉장히 입체적인 상륙 작전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해병대가 갖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와 함께 해병대는 아무래도 배나 공중으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화력 장비들을 경량화를 시키고 대신 성능은 어느 네. 정도를 유지를 하는 그런 장비들을 많이 갖춰주고 있고요. 또 그동안 많이 쓰던 그 상륙 돌격 장갑차를 신형으로 상륙 돌격 장갑차 2를 지금 개발을 해서 그 전투원과 물자를 그 신속하게 이동을 시킬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해병대 하면 우리 국민의 굉장히 그 믿음을 갖고 있는 부대잖아요. 이 국가적 차원에서도 신속 대응 부대로 운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예기치 못한 우발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해병대에서 이러한 신속하게 대응하는 그런 네.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부대 구조도 일부 개편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좋아졌습니다. 해병대 그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발맞춰야 되고요. 최첨단 장비를 활용해야 되고 입체적인 상륙 작전 준비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또 신속 대응권도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 박사님 지금 설명을 쭉 들어보니까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까지 전력 증강 정말 부지런히 하고 있는데 이거 더 보완할 점 없을까요? 의견 주십시오. 전력 증강은 소요의 제기에서부터 실제 전력까지 장기간 소요되기 때문에 당장의 여건 변화를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계획과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고 네.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는 능력을 준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네. 따라서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위협이 다변화, 과학기술 발전 및 방위산업 발전 등 다양한 고려 요소들을 균형되게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착수하기 전에 철저하게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보완할 점에 대해서 지금 실장님 메모하고 계십니다. 맞아요. 네. 너무 적습니다. 네. 계속해서 애써 주시고요. 계속해서 올해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의 중점 업무 사항 중에요. 그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세부 추진 계획이 있을 텐데요.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전력자원관리실에서는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그런 군사시설 조성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크게 보면 3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을 텐데 첫 번째는 지역 주민들한테 불편을 줄 수 있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규제를 철폐하는 게 첫 번째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군에서 굳이 사용하지 않는 그런 유휴시설들을 철거를 해서 국민들의 재산권이나 아니면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게 두 번째고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게 군 비행장이나 훈련장 부근의 그 소음 문제가 예. 굉장히 그렇죠. 심각해서 갈등을 빚고 있는데 그 인근에 사는 주민들을 위해서 소음 피해 보상 정책을 법령에 기반해서 지금 꾸준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군사시설 보호구역 같은 경우 여의도 면적의 34배 정도 되는 101제곱킬로미터를 해제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함으로 해서 거기에 사시는 그 주민들의 재산권도 보장을 해드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꽤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네. 저희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자, 여의도 면적의 34배가 넘는 지역을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한다고 들었는데 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어떻게 설정을 하는 거고 또 해제가 되면 또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의해서 네. 이렇게 보호되고 원활히 이렇게 수행하기 위한 그런 구역들을 설정하는데요. 여기에는 현재 우리 전 국토의 약 8.27% 정도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크게 3가지로 분류되는데요. 하나는 이제 통제보호구역, 제한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이렇게 나눠져요. 통제보호구역은 군사분계선으로부터 이남 10km. 맞아요. 바꿔 말하면 이제 민통선 이북 지역이죠. 여기이고 또 제한보호구역은 군사분계선으로부터 25km 이남 지역. 그래서 이제
민간인 통제구역 이남 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그다음에 또 여기에 추가되는 것은 주요 군사시설로부터 경계선이 300m 이내인 지역들은 통제 보호구역이고 500m 이내인 지역들은 제한 보호구역이다. 네. 이렇게 또 나눠지고요. 비행 안전구역은 그 활주로 등급에 따라서 그렇게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 또는 완화하는 이유는 첫째는 아까 김준석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대를 통폐합하는 경우가 지금 많습니다. 예. 구조 개편으로 이렇게 해서 그런 보호구역을 좀 완화하거나 축소할 필요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작전 계획들이 달라지는 거죠. 병력이 줄고 무기 체계 중심으로 작전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당연히 과거에 묶여져 있었던 이런 보호구역들이 좀 축소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무기 체계가 변화된다는 거. 아까 또 실장님께서 많이 언급해 주셨던 것처럼 전력자원관리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육해 공군의 무기 체계 변화 이런 것들은 주로 인력 중심에서 병력 중심에서 네. 첨단 무기 체계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당연히 보호구역들이 축소되거나 완화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도 무조건적인 통제보다는 철저한 평가를 하고 풀어줄 것은 과감히 풀어주고 하지만 안보를 위해 필요한 곳이다. 그럼 지금처럼 강하게 이 통제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의 중점 업무 중에 빠뜨릴 수 없는 게 있죠. 선제적, 적극적 재난 대응과 지원 마련인데요. 세부 계획 좀 더 듣겠습니다. 선제적 적극적인 재난 대응과 관련해서 먼저 선제적이라고 하면 재난 취약 요소를 사전에 해소를 하는 개념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장병들이 안전하게 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건데요. 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군에서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재난 취약 지역을 별도로 관리를 하면서 연차별로 재난 예방 공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장마나 태풍으로 피해를 입기 전에 미리 무너지거나 부서질 곳은 미리 예방 공사를 철저하게 시행을 하는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연중 균형된 그 재난 대비 태세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분기별로 해서 재난 관계관 회의를 하고 그리고 동하계에는 풍수해 그리고 또 봄, 가을에는 산불 피해가 많은데 이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적극적인 재난 대응이라고 하면 평상시에 재난 유형별로 해서 맞춤형 준비를 한 다음에 재난이 실제 발생했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재난에 필요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시키고 있고 또 재난 대응 부대들이 별도로 다 지정이 되어 있는데 네. 그 부대에 필요한 장비나 물자들을 최적화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난 상황에서 상황을 빨리 전파를 하고 또 거기에서 생성된 빅데이터들을 활용을 해서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서 국방 통합 재난 정보 체계를 23년까지 구축을 할 계획입니다. 방금 최 기자님께서 질문하신 국방 신속 지원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각 부대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긴 하지만 그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요소들이 통합해서 지원되어야 합니다. 네. 예를 들면 뭐 인력도 지원이 돼야 되고 예산도 지원이 돼야 되고 장비, 물자, 각종 시설까지 다 지원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국방부 내부에 관련 기관들이 다 모여서 신속 지원단이라는 이름으로 그런 요소들을 통합 지원하기 위해서 원스톱으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 모인 그리고 구성을 한 게 신속 지원단인데요. 작년도에 코로나19 확산 초기에 마스크 대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때 이 신속 지원단에서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네. 했고요. 또 작년도에도 사상 유례 없는 장마가 또 닥쳐서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그때 그 패키지화해서 여러 가지 물자, 장비, 인력, 먹을 거 뭐 이런 것까지를 다 패키지화해서 지원해주는 그런 업무를 할 때도 신속지원단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고 현재 우리 그 코로나 백신 수송도 네. 제가 단장이고요. 국방 신속지원단에서 적극적으로 현재 지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전쟁뿐만 아니라 모든 급변 사태 그리고 재난 등에서 국민을 보호하는 국방부 본연의 임무를 아주 잘 보여주는 게 제가 보기에는 전력자원관리실 그리고 신속지원단이 아닌가 싶네요. 정말 마음이 놓이는데 이분들 좀 안 바빴으면 좋겠어요. 네. 코로나 가고. 네.
문 교수님, 이 재난 전문가로서 우리 군의 선제적 적극적 재난 대응 어떻다고 보세요? 이 보완해야 될 부분 같은 게 있을까요? 현대 사회에는 그 비군사적, 비전통적 위협이 매우 커져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비전통적, 비군사적 위협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재난, 테러 이런 것들인데요. 이런 재난, 테러는 실제로 전면전이 발생할 확률보다 재난, 테러가 발생할 확률이 몇백 배 높죠. 실제 많이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군의 재난 지원을 총괄하고 있는 우리 전력자원관리실은 우리 군의 역할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돼요. 네. 어떤 그 전통적 안보 개념에서의 군을 이제는 국민 보호 개념, 국민 보호 군의 개념으로 이렇게 변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 대단히 그 인상 깊고요. 또 그 정부의 그 각종 그 재난 관리 업무 평가가 행정안전부 중심으로 행정안전부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꾸리고 있으니까요. 이게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국방부가 뭐 우수 그룹은 5년 연속, 최우수 그룹은 2년 연속 이렇게 우수 그룹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네. 이렇게 지금 미소를 짓고 계십니다만은 네. 실장님의 많은 지혜가 스며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가 되고 있고요. 감사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말씀하셨습니다만 또 보완할 점도 있습니다, 실장님. 요거 잘 예. 들으셔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보완할 이제- 게 있어요. 예. 먼저 작전 개념의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작전 개념의 변화. 과거에는 재난 지원 작전이 말 그대로 재난 지원이라고 해서 군수분과에서 좀 담당하고 있었었는데 이제는 이 재난 작전이 모든 군사 작전의 기초가 되며 모든 군사 작전에 있어서 재난 작전이 네. 가장 중요한 작전이라는 겁니다. 아, 그래요? 이것을 우리 전력자원관리실이 네. 구축하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2019년 속초 산불, 또 작년 2020년 대형 그런 안동 산불, 울주 산불, 네. 코로나 코비드 19 대응, 복합 재난 대응 이런 데서 분명히 드러났었고요. 그래서 이런 그 작전 개념의 변화의 필요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난 테러가 발생될 확률이 전면전보다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예. 네, 그리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작전에 투입되는 우리 장병들의 안전과 또 투입되는 장비들이 안전해야 원하는 작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측면에서 작전 개념의 변화, 재난 작전이 모든 군사 작전의 기본이며 가장 중심이다. 예. 이런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아까 실장님께서 그 신속 지원단을 통해서 이런 그 통합적인 원스톱 그런 작전 지원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는 전력, 군수, 작전 이른바 군의 우리 병과들이 따로따로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전력, 군수, 작전, 뭐 보병, 포병, 기갑 이런 게 하나로 이렇게 초연결 융합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고 싶고 세 번째는 우리가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그 전 세계적 인류적 감염병 재난을 우리는 겪으면서 이 과정 속에서 산불이 발생하고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54일간의 폭우 장마가 발생하고 네. 뭐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졌습니다. 즉 현대 사회는 복합 재난의 참 시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복합 재난의 시대를 어떻게 민관군이 협력해서 잘 극복하느냐 이런 측면에서는 통합방위 작전도 참 재난 지원 작전에 중요하게 연결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군에서 한참 그 논의하다가 중단된 군 의료 인력 양성, 군의 대학원 미국의 경우처럼 군 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군의 대학원을 다시 좀 재추진할 시기가 왔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문 교수님 정말 전문가이십니다. 많은 그 보완점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선제적, 적극적인 재난 대응, 아까 재난 작전이라고 하셨는데 좀 더 주력해 주시길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제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전력자원관리실의 또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이면서 국민적 관심이 상당히 높은 분야죠. 장명, 복무, 여건 개선인데요. 세부 추진 계획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전력자원실 직원분들 너무 무리하는 건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제가 너무 많아서 보세요. 군사시설 조성,
전력 증강, 뭐 재해재난 지원, 장병 복무 여건 개선까지 이거 뭐 직원분들 복무 여건 이거 너무 힘든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실장님. 예, 네. 제가 부족하지만 실장으로서 우리 직원들의 복지나 복무 여건 개선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 장병들의 복무 여건이라고 하면 뭐 봉급 인상이라던가 외출 외박 같은 거, 또 자기 개발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되는 넓은 개념인데 우리 전력자원관리실 쪽에서는 급식이나 피복이나 또 주거시설 이런 부분에서 복무 여건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병들의 의식주를 다 책임지고 계시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저 실장님, 저도 좀 어떻게 국방개그맨 의식주를 좀 책임지기가 어려우시죠? 그죠? 의식까지는 제가 책임을 못 져드릴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국방부 옥상에서 보니까 네네. 국방 홍보원 그 넓은 터에 네네. 굉장히 잘 지어지고 있던데요. 네네. 그 업무도 네네. 홍보원 신축 업무도 우리 전력자원관리실 업무에 속합니다. 잘 지어서 네네. 앞으로 업무하시고 또 생활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스튜디오가 바뀌는 거야 이제. 역시 최고입니다. 네. 실장님, 그래서요 올해 장병 복무 여건 개선을 위한 계획이 뭐 특별한 게 있습니까? 예, 먼저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병사들의 병영 생활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고 있고요. 특히 아쉬운 점들이 부대가 개편되거나 해체되면 그 시기까지 이 시설을 보수를 하지 않고 이러다 보면 거기에 근무하는 장병들은 굉장히 어려운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 그런 데는 예산을 적극적으로 투입을 해서 최우선적으로 보수를 해줄 예정입니다. 네. 병영생활관은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는 진전이 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간부들의 주거 지원에 관련된 부분이 지금까지 좀 미흡하다고 지적을 많이 받고 있는 부분인데 작년 4월 달에 우리 국방부 시설기획관실에 주거정책과라고 해서 간부들의 주거 지원을 위한 정책을 별도로 전담하는 조직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관련 그 법령들도 정비를 했고 이렇게 해서 수요자 맞춤형 주거 지원을 현재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예를 들면 군에서 지은 관사의 생활하는 것도 좋지만 민간 아파트들이 요즘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 전월세 대부 제도를 통해서 자기 돈 얼마와 또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돈 얼마를 가지고 그 전세나 월세를 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예. 그리고 방금 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군이 어떤 관사나 아파트나 이런 거를 관리할 수 있는 전문적인 능력은 사실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민간에 그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민간 업체들이 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시범적으로 몇 개 부대에 대해서는 민간 업체에다가 그 시설들을 직접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결과가 좋으면 대부분의 군 관사나 아파트들을 민간 업체가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을 할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장병 급식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요구 사항들, 요청 사항들이 많은데요. 신세대 장병들이다 보니까 좋아하는 식품들이 가공식품들이 많아요. 닭강정이라던가 햄버거 스테이크라던가 돼지갈비찜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예. 그래서 이런 것들, 이런 우수 가공식품들을 많이 식단에 지금 편성을 앞으로 할 예정이고요. 또 군대리아라고 해서 군에서 그 매월 6번 정도 그 햄버거를 주는데요. 그 6번 중에 1번 정도는 앞으로 우리 뭐 여기서 광고하면 안 되는 거죠. 시중에서 파는 그런 시판되는 햄버거들을 구입을 해서 네. 그렇습니다. 직접 이렇게 직접 준다고요? 예, 직접 보급을 해서 먹을 수 있도록 해줄 예정이고 주말에는 브런치를 줍니다. 브런치. 아침과 점심 사이에 브런치를 지금 작년에는 연 2회만 줬는데 올해는 그것을 12번으로 확대를 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진짜 세련되고 맛있는 브런치를 장병들한테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급식 선택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도 먹던 거 계속 먹으면 질리잖아요. 네. 그래서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만두류나 이런 것들을 여러 회사에서 만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중에서 아마 선호하시는 있습니다. 브랜드의 만두가 예. 있을 것이잖아요.
그럼 그것들을 쭉 리스트를 적어놓고 그 중에서 장병들이 원하는 것을 선택해서 선택을 먹을 한 수 거를? 있도록. 예, 그게 다수 공급자 계약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제도를 도입을 해서 장병들이 마음에 드는 음식을 취사 선택해서 먹을 수 있도록 제도도 도입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식당이 또 앞으로 놀랍게 변할 식당이 예, 없네요. 것인데요. 지금까지는 그냥 깨끗하기만 하면 된다 이런 개념이었는데 앞으로 우리 군의 취사 식당은 생활과 또 휴식과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을 할 예정입니다. 맞아요. 예, 어떤 인테리어도 세련되게 바꿀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간이 조리대를 만들어줘서 장병들이 직접 거기에 간단한 음식 정도는 조리를 자기가 원하는 프라이 음식을 정도 하나씩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줄 예정이고 또 이벤트홀을 별도로 만들어서 생일 파티를 한다거나 뭐 소대나 분대단이 회식을 한다거나 이런 장소로도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세련되고 깔끔한 취사 식당으로 바꿔갈 예정입니다. 피복과 관련해서도 한 말씀을 드리면 피복과 관련해서도 작년도에 보급되기 시작한 컴뱃 셔츠라고 예, 굉장히 인기가 많았는데 한 벌만 주다 보니까 빨래를 그렇지. 세탁을 못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걸 네. 두 벌을 두 벌로 줘서 갑니다. 예, 세탁도 하면서 갈아입도록 그렇게 해줬고 또 장병들한테 선호도가 높은 품목이 런닝이나 드로우즈 팬티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드로즈 팬티. 예, 그것도 보급 기준을 상향을 해서 지급을 할 예정이고요. 또 신세대 장병들은 그냥 군에서 보급하는 그 한 가지 종류만으로는 만족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일용품 같은 거, 예를 들면 화장품 같은 그렇죠. 경우가 네. 대표적인 예가 될 텐데 그것을 군에서 한 품목을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라 현금으로 일정 부분을 지급을 해서 네. 자기가 원하는 품목을 네. 사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는데 대단하다. 작년도에는 94,400원 정도를 지급을 했는데 네. 올해부터는 138,600원 굉장히 많이 예, 그 정도를 지급을 하기 때문에 본인이 어느 정도만 아껴서 쓴다면 본인이 원하는 그런 좋은 품목들을 네. 사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얘기 들어보니까 저보다 좀 더 좋은 삶을 살고 있어요. 장병들이 예. 너무 많이 변했습니다. 다시 한번 입대를 하시죠. 하지만 또 쓴소리는 또 해야 됩니다. 우리 박사님. 네. 자, 장병 복무 여건 개선해서 요거는 조금 더 보완해야 된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우리 군은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국가의 경제적 수준과 사회적 수준에 부합되는 장병 복지 구현을 꾸준히 요구받아 왔습니다. 네. 지금과 같이 국민의 의무로서 마땅히 치러야 할 병역이기 때문에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감내할 수준의 병영 생활을 제공하는 것으로는 장병들의 병영 생활에 대한 충족을 만족시키기 어렵습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스마트 군 육성을 지향한다면 이를 담당할 우수 인재를 군에서 유치하고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민간보다도 더 우수한 복무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미래지향적이며 오히려 민간을 선도할 수 있는 수준의 병영 생활과 복무 여건을 앞으로 제시하고 네. 이를 실현하는데 전격적인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이제 꼼꼼하게 올해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의 업무 중점을 살펴봤습니다. 이게 이제 효율적으로 잘 추진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네. 그러기 위해서 다짐과 당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문 교수님 해주시겠습니까? 네, 국제 재난 구호 훈련에 과거에는 2009년, 11년, 13년, 15년 이렇게 홀수년도로 빈곤 국가 아세안 지역에서 했던 국제 재난 구호 훈련에 우리 군이 적극적으로 참여했는데 네. 조금 이제 업무가 바쁜 나머지 조금 이렇게 뒤로 밀쳐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국제 재난 구호 훈련에 참여하고 또 그러한 훈련들을 우리나라에 유치해서 네. 우리 군사 외교적인 그리고 휴머니티 전 인류에 대한 휴머니티에 공헌하는 우리 군의 역할, 인도주의적 역할도 중요하다. 다시 한번 이렇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유익한 당부 말씀 잘 들었고요. 네, 이 박사님. 네, 실장님이 다양한 분야에서 잘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저는 가장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전력 증강 분야에 대해서만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우리가 대응해야 할 위협은 다변화되고 전통 위협에서 비전통 위협 등으로 위협 유형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전력 증강 분야에 대한 소요가 증대되고 있는 현상이고요. 또한 미래전은 병력 중심에서 첨단 무기체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전력 증강 분야에 대한 투자가 더 많이 요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전체 국방 예산비는 획기적인 증가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계획된 사업과 업무를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구현할 수 있도록 관계자들과 실장님이 관련 절차를 잘 파악하시고 철저하게 준비하는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네. 유연한 리더십을 잘 보여주고 계시는 실장님 당부 말씀 또 듣겠습니다. 네. 예, 우리 군 그리고 우리 전력자원관리실에서는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각종 재해 재난으로부터 그 국민들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국방부는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모든 가용 자원을 총동원을 해서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것을 약속드리고요. 두 번째는 장병들이 안전하고 또 그 첨단화된 군수 지원이나 시설에서 임무를 수행을 하고 또한 휴식 시간 쉴 때는 다양한 즐거움과 또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각종 군수 또 시설 분야에 신경을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전력자원관리실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유, 좋습니다. 네. 자, 잠깐만. 실장님, 대국말 대한민국 국방을 말하다 공식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한마디로 딱 정리하시면 됩니다. 2021 대한민국 국방은 땡땡땡땡땡이다. 뭡니까? 2021 대한민국 국방은 쓰리 쿠션이다. 쓰리쿠션이다? 요거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뭡니까? 이유는? 당구를 칠 때 아까 당구를 좀 치신다고 하셨으니까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예, 일단 두께도 정확하게 재야 되고 그렇지. 회전도 그리고 당점도 네. 그렇지. 속도도 자세도 봐야 될 게 굉장히 많거든요. 정확하게 가야 된다. 예, 2021년 국방 업무를 수행하면서는 이러한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요즘 굉장히 환경이 복잡하게 돌아가다 보니 네네. 철저하고 완벽하게 준비하기 위해서는 당구 쓰리 쿠션을 정확하게 치듯이 각종 요소들을 조심조심 세밀하고 꼼꼼하고 완벽하게 살펴보면서 실장님 이끌어가야 중에는 됩니다. 가장 좋았습니다. 지금 대답이. 너무 좋았어요. 네, 오늘 세 분 말씀 참 좋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의 핵심 업무 추진을 응원하며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국방에 대한 모든 것 국방 포커스!